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금융기술 DT, 금융 DT 자격증의 블록체인 부분입니다. 자, 블록체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제 있던 그런 기술인데, 사토시라는 분이 블록체인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구현한 것들을 선보이게 된 거죠. 그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에서 사용자들은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중앙 서버에 있는 값들이 변하면 당연히 사용자들은 그 똑같은 값을 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분산 원장은 실제적으로 중앙 관리자나 데이터 저장소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가 서로 거래 장부를 공유 관리하여 장부 위조를 막는 기술이에요. 분산 원장 기술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가 DLT 분산 원장이고요. 분산 원장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분산 DB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의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블록이 하나씩 생기고 그것들을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인데, 블록체인은 왼쪽에 보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생성한 거 블록에 저장을 해요. 우리가 요새는 다 데이터베이스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밀어 넣는데 그 중앙 서버에 넣는 거죠. 그게 아니라 블록에 기록을 하고, 그 블록에 기록한 것들을 블록이 생성이 될 때마다 체인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체인으로 연결을 한 거를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PC들이 있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그 사용자 노드들한테 같은 이 블록이 만들어지고 체인이 만들어진 것들을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51% 룰이라고 하는데 51% 이상을 바꿔야지 변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으면 변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변조가 어렵다는 뜻이 블록체인은 이 뜻입니다. 만약에 뭐 1000만 명한테 가 있다. 그럼 1000만 명, 500만 명 이상을 한꺼번에 변조를 계속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초 내에 다 변조를 해야지 이 값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블록이 퍼져 있다면 이거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블록체인이고, 이거는 변경하기 어렵다.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이제 이해하시면,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블록체인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의미하고요. 프라이빗은 한 집단의 독자적인 블록체인이고요. 뭐 나스닥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 링스라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고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프라이빗은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도 자기네들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프라이빗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라이빗이 되면 그게 안 되죠. 실제적으로 무결성,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쓰는 게 누구도 변조하지 말라는 건데 프라이빗이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조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이용하겠다, 내에서만. 그래서 프라이빗이고요. 컨소시엄은 특정한 몇몇 집단이 참가해 집단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입니다. 하이퍼레저, 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뭐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그냥 뭐 블록체인의 특성, 컨소시엄 블록체인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 나왔던 게 아니라 사토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는 아까 말한 그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체인을 연결하고 그거를 모든 사용자한테 전파를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전파를 했던 거고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비탈릭이라는 창시자가
그 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걸 기반을 다 대면서 자, 이 사람이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이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록이 그 블록체인에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데 뎁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되게 이 블록체인을 실제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최초로 만든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3보증기를 끼지 않고 개인 간의 P2P로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제. 그러니까 if가 들어가는 if 당신이 뭘 하면 이걸 주겠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딱 그 조건이 맞으면 다 그 블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은 저장이 되고 사용자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뭐 아래 그림 보시면 구매자는 암호화폐 지급하고 중개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if 뭐뭐면 뭐뭐가 된다. 그러면 if 조건이 맞으면 딱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뭐 슬로킷 반값을 지불하면 스마트폰을 문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뭐 태양광을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으로 이웃에 자동 판매한 스마트 컨트랙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서 해시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일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더라도 값이 다 다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출력값 오른쪽에 있는 그 이런 좀 숫자와 문자 외계어 같은 값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값으로 거꾸로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비밀번호 많이 쓰시는 것들이 뭐 7자리, 8자리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양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줘도 얘가 보고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해시 값은 보고 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이 하나 나오면 끝인데 실제적으로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써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이 해시 함수를 쓴다. 무결성을 검증하는 거죠. 어떻게 검증하냐?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보낸 값이랑 저쪽에서 보낸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입력했던 값을 해시를 돌리면 뭐 이렇게 첫 번째 뭐 주형제 관련된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받은 데에서도 그 받은 값을 해시를 돌렸을 때 이 값이 똑같으면 이거는 뭐 무결성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이 주형제 결과에 대해 해시 결과 값이 다시 돌리면 주형제로 안 돌아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해시 함수는. 그래서 무결성을 검증하는 결과로 쓰인다. 글자가 바뀌어도 완전 다른 결과가 출력된다. 뭐 이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되고, 알고리즘이에요. 합의 알고리즘 어떻게 하냐? POW, POS, DPoS, 네트워크 참여도 보상, POL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Proof of Importance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POW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면 채굴자들 있잖아요. 채굴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네트워크에 이 블록을 쫙 전파를 시켜주는 그 누가 하냐? 채굴자들이 합니다. 채굴자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컴퓨팅 자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컴퓨팅 자원에서 네트워크를 쭉 전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POW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POS로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거에 따라서 실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다. 근데 이건 또 실제 블록체인의 만민에 대한 그 평등 개념과 좀 어긋나서 POS도 좀 문제가 있고 POW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DPoS라는 거 뭐냐면 위임 지분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정한 대표에게 위임을 하고 실제 요것들을 위임한 사람들이 BP란 사람들이 모든 노브들의 합의가 아니라 BP가 합의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위임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OL, 넴이라는 그런 그 블록체인 그런 그룹에서 네트워크 참여도에 따라 지급 보상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게 POL입니다. Proof of Importance.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POW와 POS고요.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직 POW인데 이더리움은
주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개선을 하잖아요. 이더리움 그룹이 있고 재단이 있고, 그래서 얘네 POS로 넘어오려고. 왜냐하면 자원을 너무 많이, 그 컴퓨팅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POW가. 근데 POS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갖고 있는, 뭐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빈익빈 부익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대신에 얘는 이런 컴퓨팅 자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죠. 그게 이제 좀 더 개선된 게 DPoS라는 건데, 뭐 대의원 제도죠.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제도,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난제가 있습니다. 틸레마. 이게 블록체인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탈중앙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성이 있어야 돼요. 그 탈중앙화 분산화죠. 근데 확장성은 말 그대로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분산화와 보안성이 높으면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싱크로나이즈를 맞춰야 되잖아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퍼져 있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높겠죠. 확장성이나 뭐 보안성은 높은데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지 않기 때문에 분산화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틸레마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난제가 있어요. 오라클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 코인,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재단에서 만든 거가 저쪽 블록체인 재단에서 그리고 블록체인 재단에서 만든 게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계를 할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체인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에 기록하는 주체를 의미하고요. 오라클이라는 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부로 가져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난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원 7시 정각에 집에 도착하면 음식점에 3만 원 자동으로 입금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배달은 오후 7시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한 것들을 이 블록체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실제 오라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까요? 오라클 프로블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게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달러 같이 이제 변동성이 작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보시면 법정 화폐에 돈을 넣고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게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테더, 그다음에 트루 USD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듯이 암호자산 담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기관 제휴기관 예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비트쉐어와 다이라는 게 있고요. 무담보형, 수요와 공급에 맞는 알고리즘 통해 정확하게 가치가 고정된 코인을 발행합니다. 베이스 코인, 테라 뭐 이렇게 있고요. 특근법, 이게 중요한데, 특근법은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 세탁기구가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게 은행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요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이 중요한데, 가상자산 사업자, VASP가 준수해야 될 자금 세탁 방지 금차, 실명 계좌 써야 되고, ISMS 정보관리 체계를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이거 요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인증이 조금 까다롭죠. 이거 꼭 받으라는 거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 준수의 의무, 거래 목적을 확보해야 되고 예치금 분리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요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DM은 뭐냐면 리브라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은 정말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갖고 있어요. 수십억 명이 다 대부분 핸드폰을 갖고 있죠. 핸드폰에서 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왓츠앱과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다 페이스북 그룹 건데, 이렇게 얘들이 이제 원하는 건 이제 이런 가상
그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기술적으로 얘들이 만들어서 하면 환전을 하잖아요. 해외 나가면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앱을 꺼내서 그 앱에서 딱 그 페이 형태를 결제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받아주는 가맹점이 많아지면 얘들이 달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M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승인을 아직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DM과 제가 봤을 때 경쟁을 하는 게 CDBC입니다. 그 중앙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나왔고 미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디지털 화폐지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랑 좀 다르고요. 그래서 거래 내역들이 중앙 정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발행하는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소액 결제용 리테일이 있고 거액 결제용 홀세일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암호화폐 부분까지 다 한번 쭉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